안녕하세요, 연승쌤입니다. 수능 성적이 드디어 제대로 발표가 됐죠. 여러분들 성적표도 받으셨을 거고 여러모로 착잡할 겁니다만, 근데 그중에 선생님이 가장 지금 주목하게 보는 내용이, 언론이 하는 내용이 진짜 그게 제대로 된 말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지금 역대 최고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의대에서 의대로 넘어가는 친구들을 비롯해서 정말 선생님 또래의 친구들, 정말 이제 진짜 일을 막 하고 있다가 다 때려치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극상위권 중에 상위권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쉬운 수능이었다, 국어랑 수학 쉽다, 그러니까 표점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몇 점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최상위권 안에서의 변별은 좀 오히려 힘들 거고, 이게 재학생 입장에서의 퍼센티지를 뜯어보잖아요. 그럼 절대 쉬운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굉장히 극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의대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대 라인 있죠? 공대 라인은 뚫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원서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나다 라군이에요. 진짜 라군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너무 공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재수를 하냐 마냐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재학생이랑 N수생이랑 1등급 비율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부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수를 하냐 마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기로에 있는 친구들도 매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팩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이 4명에 졸업생 7명, 통합 수능 도입 후 최다다.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일단은 졸업생이 한 2배 정도가 조금 더 많죠. 되게 재밌는 게, 수능 만점의 경우에는 재학생이 항상 적은 건 아니에요. 재학생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도 충분히 이거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캐파로 봤을 때 너무 최상위권이 포진된 시험이었다 보니까는 1등급을 받기가 좀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막상 시험 볼 때 너무 어려웠는데 자꾸 언론에서 쉽다라고 쉽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커서, 이게 인지적으로 도대체 이건 쉬운 거냐 아니면 어려운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영어도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로 봤던 게, 졸업생이 고3보다 2~3배 많다라는 거는, 이 정도는 정말 현역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얘기거든. 영어도 보면, 봐봐 얘들아, 영어도 작년보다 1등급이 올랐다 막 이러는데, 작년에 1등급 몇 %였어요? 대략 4%였습니다. 1등급 4%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평가보다도 어렵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상대평가보다도 어렵게 절대평가를 내는 게, 나는 내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90점 넘는 애들이 4%였다라는 거는 기존의 상대평가보다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6% 정도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영어가 지금 1등급이 6% 정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작년보다는 쉬웠다 이러는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언론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거를 좀 공부를 하고 기사를 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보는데 야 이번에 수능 쉬웠다는데 너는 점수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졸업생이 7%고 고3 애들이 3.6%야. 이 말은 뭐예요? 현역 애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수능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예요. 어렵다야, 어렵다. 봐봐 얘들아. 여기서도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1등급 비율은 졸업생이 7%로 재학생 2.7%보다 2배를 웃돌았으며, 졸업생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지금 N수와 현역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수학 1등급 비율의 격차는 더 컸다. 졸업생이 8.1%, 대부분이 N수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재학생은 2.3%였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있었던 예전 학교부터 시작해서 80%가 강남은 재수는 기본이고 3수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실화라는 소리고, 올해 역대로 N수생이 가장 많게 되면서 내년도 적체가 되겠죠. 적체라는 거는 계속 쌓아서 올려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입시 뉴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뾰족하게 트렌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 왜 이렇게 자꾸 언론이랑 너무 다르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지금 N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N수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수능이야, 역대. 그러니까는 어려웠던 게 맞다. 알겠지? 딱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변별은 지금 탐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고, 선생님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탐구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입시에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가나 다군에 있어서 이 다군에서 지금 새로 들어온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다군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대가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중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높은 과였는데 다군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이번에는 가나 다군이 세 개가 다 박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3개 정도를 짜 놓으시고, 가나 다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주시고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끝까지 진학사를 보시면서, 진학사는 칸수로 실제 지원하는 친구들에 따라서 칸수가 4개가 되기도 하고 5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칸수에 대한 얘기 또 조금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칸이라고 떨어지는 거 아니고 7칸이라고 무조건 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봐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실채점 결과 가장 크게 보이는 점은 뭐냐 하면 N수와 현역의 차이다. 이 급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N수가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역들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당장 나는 재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럼 조금만 더 하면은 또 점수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재수 생각을 이제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이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생님 그러면은 현역이면은 이거 못 볼 수밖에 없는 수능이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얘들아.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강남대성에서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을 보고 있지만 현역으로 서울대, 의대, 정시로 뚫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재수를 한다고 또 항상 오르냐? 선생님 집도 재수학원에 있잖아? 그것도 아니거든. 항상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방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재수 마음을 먹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얘기가 조금 길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올해 수능 실제점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사실은 N수에 대한 어떤 재확인이 가장 크기는 컸지만, 그게 안타까운 거랑은 또 별개로 현역이라고 해서 항상 이런 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어쨌든 3.6%라던가 2.3%라던가 요 재학생 2.7% 여기에 들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앞으로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실제 본인한테 체감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쫄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 원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군에 신설되는 과들이나 다군에 새로 들어오는 과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전 같은 경우는 가나군에서 스카이를 쓰고 다군에서 스카이 외의 학교를 썼다면 지금은 진짜로 스카이 자체를 가나다 군으로 깔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대학에서 과목별 환산 점수를 갖고 가는지, 변환 표준 점수가 지금 슬슬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에 대한 것들 또 역시 인증하셔서 메일로 주시면 선생님이 또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